깔끔한 쉐입, 그리고 모던하기도 하고요. 명품스러운 분위기가 있는 숄더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늬 패턴이 정말 멋있는데요. 자, 잔꽃들이 이렇게 뭉게뭉게 피어나는 듯 하고요. 가죽의 재질감과 광택감을 표현해주는 알로하 실과 합이 정말 좋습니다. 자, 이 패턴은 예쁘기도 하지만 탄탄하게까지 해요. 이중으로, 겹으로, 교차로 탄탄해지는 모든 요소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쉐입 굉장히 군더더기 없이 매끈하고 깔끔하고요. 자, 가방 폭이 좀 됩니다. 한 8cm 정도 폭이 되기 때문에 수납이 굉장히 잘 되고, 자, 요런 스타일의 가방치고는 이번에 조금 크게 만들었어요. 이 가로가 21cm 정도 돼서 생활 필수품은 넣고도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디테일에 조금 신경을 써봤는데요. 좀 기성스러운 요소를 좀 많이 넣어서, 자, 종이실로 만들었는지 말을 안 하면 모를 정도, 그 다음에 말 안 하면 다 가죽으로 알 정도로 그 정도의 디테일을 한번 넣어봤어요. 자, 숄트레지를 저는 잠금의 장치가 아니라 이렇게 장식으로 앞뒤로 넣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숄트레지가 이렇게 들어가고, 양쪽에 잠금 자석을 2개를 넣었어요. 그래서 지퍼를 굳이 하지 않아도 잠금 자석이 2개가 들어가서 물건들이 흘러나오지 않게 탄탄하게 잡아줍니다. 자, 가방 안쪽에 보시면 플라스틱 바닥판이 깔려있기 때문에 바닥 처질 염려는 전혀 없고요. 자, 집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면, 자, 핸드폰, 카드 지갑, 자, 온갖 게 다 들어갑니다. 뭐 쿠션, 이어폰, 이런 모든 것들을 뭐 차키 다 들어가고도 공간이 엄청 많이 남습니다. 엄청 넉넉하고, 이번에 가방줄을 조금 탄탄하게 달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잠금 자석으로 이렇게 양쪽에 달려 있어서 물건이 새어나오거나 하지 않아요. 아주 실용성도 아주 좋습니다. 만들기에 사용한 실은 알로하 실입니다. 알로하 실 소콘 5볼 혹은 대용량 1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 패턴은 굉장히 간단한 패턴이고, 자,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쉬운 가방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이번에 적극 도전하셔도 됩니다. 전혀 어려운 거 없고 솜땀도 잡기 괜찮습니다. 자, 제가 인트로 설명이 끝나면 대용량 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손땀 잡기 좋게 만들어서 쓰는 방법이 바로 뒤에 나오거든요. 그거 참고하셔서 이번에 그 방법 적용해서 하시면 다른 때보다도 더 탄탄하고 더 예쁘게 만드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오늘 만들어 볼 명품스러운 가방, 비건 레더 시티백입니다. 오늘 저랑 한코 한코 만들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드 인 한코 한코입니다. 알로하 실 대용량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하는 이 방법이 약간 손품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뜰 때, 자, 이렇게 해놓으면 뜰 때 조금 땀이 훨씬 더 조금 잘 잡히고, 자, 우리가 이렇게 안에서 실을 뽑아서 쓰잖아요. 그럴 때 꼬여서 올라온다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죠. 자, 이렇게 소분을 해서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이 이렇게 말려서 오는 것도 조금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알로하 실 대용량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소콘의 경우에는, 자, 대용량보다 이 압축된 게 덜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땀 잡는데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알로하 실 대용량이 이게 조금 많이 감겨 있다 보니까 조금 압축 형상이 조금 있어요. 그거를 좀 완화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고, 자, 알로하 실은 라피아 실입니다. 자, 타사 라피아 실이 이 방법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랑 똑같은 알로하 실 대용량을 쓰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팁입니다. 자, 알로하 실 대용량 쓸 때 안에서 이렇게 실을 뽑아서 쓰잖아요. 자, 아래서 실을 한 가닥을 이렇게 뽑아서 얘를 쭉 풀어 놓으셔야 됩니다. 풀고, 그다음에 스팀 다리미가 있으셔야 돼요. 자, 얘를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놔도 되고, 자, 많이 조금 이렇게 빼서 놓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거꾸로 놔도 자기가 알아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거꾸로만 뒤집어 놔도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시작했던 줄 밖으로 좀 빼놓으시고 실을 조금 이렇게 풀러 놓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거는 알로하 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같은 라피아인지 알고 이렇게 하셨다가 낭패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타 브랜드 실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풀러놨다 싶으면, 자, 이거 끊지 마시고 일단은 이 상태로 놔두고, 자, 스팀 다리미를 가지고 옵니다. 자, 요런 스팀 다리미를 쓰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김이 나오죠. 얘를 김을 한번 싹 쐬어주면 실이 팽창이 되면서 실도 조금 단단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살짝살짝 이렇게 놔도 돼요. 손품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손땀 잡는 데는 정말 좋습니다. 손땀이 훨씬 더 잘 잡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시간 낭비지 싶을 수 있지만 손땀 잡는 시간을 단축을 할 수가 있어서 어쩌면 이게 좀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가방 조금 더 탄탄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대용량 실만 이렇게 하세요. 소코는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금 다도 상관없어요. 막 오래 되고 있는 거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꼼꼼하게 그럼 보시면 아까보다 실이 조금 팽창되는 게 조금 느껴지시죠?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게 너무 한꺼번에 많이 풀어놓으면 감다가 엉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적당히 풀으셔야 돼요. 자,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지금 상태는 살짝 촉촉합니다. 근데 한 5분 정도만 남겨 있으면 이제 얘가 조금 말라요. 이제 그때 실을 감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실을 우리가 끊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이제 스팀이 된 부분까지만 해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실을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줬고, 자, 여기서부터 감는 것보다, 자, 여기 자른 실 말고 우리 맨 처음에 놔뒀을 때 빼놨던 요 실, 여기서부터 감는 게, 자, 이 엉키고 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해서 쭉 감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감겨졌다 싶으면 얘를 반대로 돌려서 자, 이렇게 또 감아주고, 그래서 동그랗게 말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됐으면 또 이렇게 감아주고, 자, 이렇게 해서 실을 쭉 감아보겠습니다. 맨 처음 시작했던 부분부터 감으면 제가 지금까지 감을 때 한 번도 엉키지 않았거든요. 자, 괜찮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을 쭉 감아보겠습니다. 실을 동그랗게 말아줬습니다. 자, 이렇게 말아줬고, 자, 이렇게 스팀 처리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조금 비교를 해드리면, 자, 스팀 처리를 한 거예요. 얘는 하면 이렇게 실이 자동적으로 펼쳐져 있는 이런 느낌이 있고요. 자, 그냥 안 했을 때는 대용량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자,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요걸로 떴을 때와 요걸로 떴을 때 손땀 잡는 게 조금 얘가 훨씬 더 좋아요. 좀 탄탄하고 잘 잡힙니다. 그래서 손품은 조금 들지만 어쩌면 이게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자, 외국 뜨개 작가분들 보면 이렇게 라피아 실로 뭘 만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시는 분들은 일일이 라피아 실을 다 펼쳐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일이 이거를 하나씩 다 펼쳐서 다시 감아서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 방법에 비하면 이 방법이 훨씬 더 빠르고 쉬워요. 자, 이렇게 해서 알로하 실 대용량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바늘은 모사용 6호 3.5mm 사용합니다. 자, 첫 사슬은 이중 사슬을 잡을 건데요. 자, 꼬리실을 조금 남겨놔야 되는데 꼬리실은 넉넉하게 한 1m 정도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m 정도 꼬리실을 남겨놓고, 자, 꼬리실이 여기 이렇게 뒤에 남아 있습니다. 자, 실을 딱 잡아주신 다음에 사슬 매듭을 하나 지어줍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중 사슬은 지금 본실이 왼손에 있고 꼬리실은 아래에 있습니다. 꼬리실을 바늘 위에 올려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본실을 끌고 와서 통과시켜줍니다. 자, 여기 할 때 땀을 너무 촘촘하게 잡으시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바늘에 한 1.5배 정도 되게끔 이렇게 땀을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또 꼬리실을 바늘 위에 올려줍니다. 자, 땀이 조금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얘를 너무 촘촘하게 잡으면 이따 바닥을 만들 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약간 퍼짐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1.5배 정도 되는 땀으로 유지시켜 주신 다음에 본실 끌고 와서 통과. 자, 이 끌고 오는 이 줄, 이 간격이 지금 땀이 되는 겁니다. 얘가 바늘의 1.5배 정도가 돼야 되고, 자, 본실을 바늘 위에 올려서 자, 잡아주시는데 수평이 딱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딱 평평하게 돼야 되는데, 자, 이렇게 기울거나 바늘이 이렇게 뒤쪽으로 기울게 되면 기운 방향으로 이 기초사슬이 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수평 잡아주신 다음에 통과. 또 꼬리실을 바늘 위에 올려서 1.5배의 땀 유지되는지 눈으로 봅니다. 보고 본실 끌고 와서 통과. 또 꼬리실을 바늘 위에 올려서 땀 유지시켜 주신 다음에 수평 잡아서 통과. 이 끌고 오는 요 길이가 땀이 됩니다. 자, 바늘의 1.5배. 자, 또 꼬리실을 바늘 위에 올려서 수평 맞춰주신 다음에 통과. 자, 이렇게 해서 기초사슬을 35개를 잡을 거고요. 자, 기초사슬의 규칙성은 홀수면 됩니다. 35개 이중사슬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중사슬 35개 잡았습니다. 자, 35개 잡았을 때, 자, 모양이 이렇게 나오고,
자, 이중사슬은 정면에서도 이렇게 사슬 모양, 오른쪽에도 이렇게 사슬 모양. 자, 왼쪽은 조금 틀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슬이 이중으로 잡히게 되고요. 자, 얘가 생각보다 짧아 보일 수 있지만 막상 가방을 뜨면 굉장히 길이가 어느 정도는 되는 가방입니다. 자, 요거보다 늘리면 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이즈를 이거보다 늘리는 거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 얘 사슬 잡았을 때 길이를 조금 체크를 해보면 지금 한 20cm가 약간 넘게 이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 됐고 실제로 가방을 뜨면 이거보다 조금 더 넓어집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자, 35개 돼 있는 이중사슬 상태에서 기둥사슬 하나 해주고, 자, 바로 얘가 첫 번째 사슬입니다. 얘는 기둥사슬, 첫 번째 이중사슬 중앙으로 바늘이 아주 잘 들어갑니다. 넣고 이 꼬리실은 그냥 이렇게 뒤로 보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짧은뜨기. 자, 너무 쫌쫌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바늘에 맞춰서 편안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바늘 넣고 짧은뜨기. 그 다음 바늘 넣고 짧은뜨기. 각 이중사슬에 1대1로 한 코씩 짧은뜨기를 쭉 넣어주시면 짧은뜨기 35개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일단 짧은뜨기 쭉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단 짧은뜨기 1대1로 35개 완성을 했습니다. 자, 짧은뜨기가 다 완성이 되면 35개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종이실을 할 때는 조금 매단 이렇게 풀어주는 작업이 있으면 좋습니다. 조금 이렇게 당겨서 얘가 꼬이지 않게 이렇게 조금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이제 두 번째 단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스티치가 들어갈 거예요. 자, 35개 짧은뜨기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둥사슬 하나 하고 편물 돌려줍니다. 자, 얘는 기둥사슬, 얘가 첫 번째 코죠. 첫 번째 코, 여기 첫 번째 코, V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고 옵니다. 자, 그 다음 한 칸 아래, 여기 있죠. 자, 첫 번째 코는 얘고, 한 칸 아래는 얘입니다. 두 번째 코는 얘고, 한 칸 아래는 여기. 세 번째 코는 여기, 한 칸 아래는 여기. 여기 이중사슬 잡았던데, 자, 한 칸 아래가 이쪽 위치가 됩니다. 자, 요 위치 한번 확인해 주신 다음에, 첫 번째 V코에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오고, 자, 실 끌고 올 때 지금 여기 걸린 줄만큼 길이가 올라와야 됩니다. 자, 요렇게 얘를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지 마세요. 얘는 이중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겹으로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너무 촘촘하게 안 뜨셔도 탄탄하고 예쁘게 나옵니다. 오히려 촘촘하게 뜨면 뜰수록 힘들어집니다. 자, 실을 끌고 올 때 지금 걸려있는 사슬과 길이 맞춰준 다음에 한 칸 아래 바늘 넣어서 실을 끌고 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쭉 끌고 와서 얘랑 길이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세 줄의 길이가 수평, 세 줄을 한꺼번에 통과.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코 여기죠. 그 다음 코 찔러주고 한 칸 아래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찔러줬던 한 칸 아래 요 자리로 갑니다. 두 번째 코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오고, 마찬가지로 얘랑 수평이 맞아야 돼요. 끌고 오고, 그리고 얘가 길이가 좀 길어 보이죠? 이게 맞습니다. 자, 요렇게 되면은 힘들어지고 땀도 안 이뻐집니다. 자, 이렇게 수평 맞춰주고 전 코 한 칸 아래, 여기 한번 찔렀던 자리, 자, 뒤로 가게 되죠. 여기에 다시 한번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고 오는데, 자, 마찬가지로 위로 쭉 올려서, 자, 얘랑 수평이 맞으면 됩니다. 얘 기준으로 얘랑 수평이 맞으면 돼요. 자, 이렇게 세 줄을 한꺼번에 통과. 자,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코, 이 세 번째 코죠. 세 번째 코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와서 지금 걸린 줄과 수평 맞춰주고 한 칸 아래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와서 쭉 올려줍니다. 이 세 줄이 수평이 되게만 맞춰주시면 돼요. 세 줄 통과. 그 다음 얘죠. 얘 바늘 넣고 그 다음 전 코 한 칸 아래 방금 찔러뒀던 자리를 다시 한번 넣어줍니다. 실 끌고 오고 수평 길이 맞춰주시고 전 코 한 칸 아래
가서 실을 쭉 끌고 옵니다. 자, 이렇게 뒤로 갈 경우에 바늘이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이렇게 되면 땀도 작아지고 모양도 예쁘지 않습니다. 쭉 올려줍니다. 이 3개의 줄을 수평을 맞춰주신 다음에 3줄 통과. 자, 이렇게 해서 스티치 2개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무늬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코, 자, 얘죠. 얘 바늘 넣고 실 끌고 오고, 그 다음 한 칸 아래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와서 수평 맞춰줍니다. 3줄 통과. 그 다음 코 바늘 넣고 실 끌고 오고, 자, 전 코의 한 칸 아래 방금 찔러줬던 전 코 한 칸 아래 자리, 여기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올 때 쭉 올려줍니다. 쭉 올려서 3줄이 수평. 지금 줄이 3개 걸린 겁니다. 이렇게 쭉 올려주면 여기 지금 첫 번째 걸어줬던 이 줄이 이 안으로 자연스럽게 묻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줄 통과.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코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오고, 한 칸 아래 가서 실 끌고 옵니다. 쭉 올려서 수평 맞춰줍니다. 수평 맞았으면 3줄 통과. 그 다음 코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수평 맞춰주고, 전 코의 한 칸 아래, 여기죠. 여기에다가 바늘 넣어서 실을 끌고 옵니다. 쭉 올려줍니다. 3줄 통과. 첫 번째 단은 지금 하신 것처럼 이렇게 쭉 가시면 되고, 이 길이감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코 바늘 넣고 실 끌고 오고, 한 칸 아래 가서 실 끌고 와서 수평 맞춰줍니다. 3줄 통과. 그 다음 코 끌고 오고 수평 맞춰주고, 전 코의 한 칸 아래 가서 실을 끌고 옵니다. 3줄 수평 맞춰주고 3줄 통과. 자, 요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양이 요렇게 나와요. 자, 요렇게 해서 마지막 한 코 남겨놓기 전까지 쭉 반복하겠습니다. 자, 저는 마지막 3코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3코 남겨놨을 때, 자, 무늬 하나 뜨고 마지막 한 코가 남아 있어야지 맞아요. 자, 그 다음 코 바늘 넣고 실 끌고 오고 수평 맞춰주고, 한 칸 아래 가서 실 끌고 옵니다. 수평 맞춰준 다음에 3줄 통과. 자, 그 다음 코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오고, 전 코, 자, 전 코의 한 칸 아래 방금 찔러줬던 여기 자리 가서 실을 끌고 올 때, 자,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 3개의 줄이 같아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줄이 여기에 조금 묻혀 있습니다. 수평을 맞추면 얘가 자연스럽게 안으로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통과 하면 이제 마지막 한 코 남겨놓고 있어요. 자, 마지막 코에는 짧은뜨기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요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매단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금 풀어주세요. 너무 세게 당기지 마시고 얘가 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풀어주는 작업이 종이실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자, 얘가 첫 코죠. 얘부터 카운팅을 했을 때 마지막 여기 짧은뜨기를 끝난 여기까지가 35코가 나와야 되고, 자, 무늬 자세히 보시면 이제 요렇게 이렇게 V 있고 이렇게 조그만 짧은뜨기 뒷면이 보이고, V 있고 짧은뜨기 뒷면이 보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교차되면서 무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2단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3단 올라가겠습니다. 자, 짧은뜨기로 끝이 났고 기둥사슬 해준 다음에 편물 돌려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잘 봐주세요. 자, 이 무늬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그냥 가실 수 있을 건데, 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 얘가 첫 코죠. 얘는 기둥사슬, 얘가 첫 코입니다. 첫 코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오고, 자, 한 칸 아래 자리는 여기입니다. 한 칸 아래 자리. 자, 일단은 첫 코 한번 완성해 볼게요. 첫 코에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오고, 마찬가지로 수평 맞춰줍니다. 한 칸 아래 구멍 크게 보이죠? 여기에다가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마찬가지로 수평을 잡는데, 실이 이렇게 헐거우면 안 돼요. 살짝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좀 팽팽한 느낌. 종이실은 약간 팽팽한 느낌이 있어야 예쁩니다. 3줄 통과. 그 다음 코는 얘죠. 자, 이렇게 크게 V돼 있는 위에 있는 코에서는
얘 넣어주고 전코 한 칸 아래 이렇게 대각선으로 무늬를 넣는 자리가 됩니다. 그 다음 바늘 넣고 실 끌고 오고, 자, 한 칸 아래, 전코 한 칸 아래 방금 찔러줬던 자리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와서 수평 쭉 맞춰줍니다. 수평 맞춰주면 생각보다 길이가 길죠? 세 줄 통과. 자, 요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은 얘죠. 얘 할 때, 자, 이 V 바로 오른쪽에 있는 얘는 위아래, 그 다음에 V 돼 있는 데는 여기 찔러주고 대각선으로 전코 한 칸 아래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V 있는 자리에서 위아래가 들어가면 잘못 패턴을 넣으신 거예요. 자, V 돼 있는 오른쪽, 자, 이 자리는 항상 실 끌고 오고 한 칸 아래 자리. 자, 여기서 한 칸 아래 자리는 자, 이렇게 V 돼 있고 가로줄 있고 여기 조그만 여기 줄 보이시죠? 이 줄 바로 밑에다가 바늘을 넣으면 아주 잘 들어갑니다. 쑥 잘 들어갑니다. 여기가 한 칸 아래 자리예요. 자, 얘도 자, V 돼 있는 가로줄 있고 여기 조그만 줄 있죠? 그 밑에 여기가 한 칸 아래 자리가 됩니다. 자, 조금 뜨시다 보면 감이 오실 거예요. 그 다음 코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오고 한 칸 아래는 V 돼 있는 여기 조그만 줄 바로 아래 여기에 바늘을 넣으시면, 자, 뒤편에서 보면 이렇게 바늘이 나오게 됩니다. 잘 나와요. 이게 지금 여기 짧은뜨기 돼 있는 위쪽으로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끌고 와서 수평 맞춰주고 세 줄 통과.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가는 자리는 항상 고정입니다. 이렇게 크게 V 돼 있는 위에 있는 코는 무조건 대각선으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여기 V코에 바늘 넣고 실 끌고 오고 전코 한 칸 아래 방금 찔러줬던데 다시 한번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고 와서 수평 맞춰주고 세 줄 통과. 자, 그 다음 코는 얘입니다. 자, 얘, 그 다음에 한 칸 아래 V 돼 있고 여기 조그만 줄 바로 아래 여기가 한 칸 아래 자리입니다. 바늘이 아주 잘 들어가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코 가서 실 끌고 오고, 자, 한 칸 아래 자리 가서 실 끌고 옵니다. 쭉 올려줘요. 수평 맞춰주고 세 줄 통과. 그 다음 큰 V 위에 있는 코는 무조건 스티치가 이렇게 들어가는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위아래로 박자가 나온다 그러면 잘못 뜨고 계신 겁니다. 여기 바늘 넣고 실 끌고 오고 전코 한 칸 아래 방금 찔러줬던데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옵니다. 수평 맞춰주고 팽팽하게 해줍니다. 세 줄 통과. 자, 그 다음, 자, V 돼 있는 오른쪽은 위아래로 넣고 V 돼 있는 위에는 여기 넣고 전코 한 칸 아래 여기에 넣어줍니다. 자, 요거의 계속 반복입니다. 자, 그 다음 코 바늘 넣고 실 끌고 오고 한 칸 아래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옵니다. 쭉 끌고 와요. 수평 맞춰주고 세 줄 통과. 그 다음 실 끌고 오고 전코 한 칸 아래 가서 실 끌고 와서 세 줄 통과. 자, 마지막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큰 V 돼 있는 오른쪽에 있는 V코는 무조건 위아래로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이렇게 V 돼 있는 위에 있는 코는 여기 찔러주고 전코 한 칸 아래 여기. 여기는 위아래, 이쪽은 대각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실 끌고 오고 한 칸 아래 쭉 끌고 와서 세 줄 통과. 그 다음 바늘 넣고 실 끌고 올 때 여기서도 주의하세요. 수평 무조건 맞춰줍니다. 자, 바늘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맞춰주고 전코 한 칸 아래 자리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옵니다. 세 줄 통과.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얘를 한번 만져보세요. 굉장히 이 조직감도 응집이 아주 좋고 아주 도톰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줄로 만들어도 가방이 아주 탄탄하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넣어주고, 자, 마지막 또 3코 남겨놨을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 쭉 왔고 마지막 3코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3코 남겨놨을 때 위아래, 여기 대각선 위아래, 그 다음에 마지막은 짧은뜨기로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오고, 자, 한 칸 아래 V 돼 있고 조그만 줄 있죠? 그 아래로 바늘을 쑥 넣으시면 바늘이 잘 들어가고,
자, 뒤에서 보면 이렇게 짧은뜨기 뒷면 무늬 가로줄 위로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실 끌고 와서 수평 맞춰주고 3줄 통과. 자, 이렇게 V 돼 있는 데는 항상 대각선으로 들어가는 자리죠. 자, 불변하지 않는 규칙입니다. 실 끌고 오고 정코 한 칸 아래, 방금 찔러줬던데 다시 한번 바늘을 넣어서 수평 맞춰주고 3줄 통과. 자, 그럼 마지막 한 코 남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은 항상 짧은뜨기 하나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짧은뜨기하고 살짝만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3번째 단이 완성이 됐고, 자, 무늬 패턴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아까 우리 기초사슬, 이중사슬 잡았을 때 길이가 20cm였는데, 자, 지금 재보면 한 1cm 정도가 늘어나 있어야 됩니다. 자, 얘를 재보면, 저는 지금 한 21cm 요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21cm 딱 요 정도가 지금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중사슬 잡았던 것보다도 길이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손땀이 너무 촘촘한 겁니다. 그러면 풀고 다시 뜹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겹구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겹짧은 뜨기 같이 이렇게 이중으로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해요. 그래서 일부러 막 촘촘히 안 뜨셔도 됩니다. 요 겉으로 나오는 무늬의 이 길이가 조금 널찍널찍하게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무늬가 딱 봤을 때 예쁘게 보여요. 자, 3번째 단 완성됐고 이제 4번째 단 들어가겠습니다. 기둥사슬 하나 해주고 편물 돌려줍니다. 자, 얘도 이제 똑같습니다. 자, 얘 기둥사슬, 얘가 첫 코, 첫 코는 위아래. 자, 한 칸 아래는 여기가 됩니다. 여기. 첫 번째 코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오고, 한 칸 아래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옵니다. 자, 쭉 수평 맞춰주고, 3줄 통과. 자, 이렇게 V 돼 있는, 큰 V 돼 있는 위에는 항상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가는 자리죠. 실 끌고 오고, 전코의 한 칸 아래, 여기죠. 방금 찔러줬던데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와서 수평 맞춰주고 3줄 통과. 자, 그 다음 한 칸 아래, 자, 여기 한 칸 아래 이렇게 V 돼 있고 조그만 줄 있고 그 아래, 자, 여기입니다. 바늘이 아주 잘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뒷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실 끌고 와서 수평 맞춰주고, 자, 긴장감 있어야 됩니다. 얘가 이 줄이 이렇게 끌고 났을 때 이렇게 후들후들해지면 안 돼요. 긴장감 있게 쭉 끌고 와서 3줄 통과. 자, 큰 V 돼 있는 위에 있는 코는 무조건 대각선. 실 끌고 오고 전코 한 칸 아래 가서 실 끌고 옵니다. 쭉 올려주고 3줄 통과. 자, 그 다음 여기 넣어주고 아래, 그 다음 여기 넣어주고 여기. 여기까지 이제 오셨으면 이제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3줄 통과, 그 다음 실 끌고 오고 전코 한 칸 아래 다시 한번 바늘을 넣게 되는 거죠. 수평 맞춰주고 3줄 통과. 자, 요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이렇게 V 돼 있고 그 오른쪽에 있는 코는 무조건 위아래로 넣는 자리, 불변합니다. 자, 이렇게 큰 V 위에 있는 V코, 여기죠. 여기는 무조건 대각선으로 들어가는 자리. 자, 이게 규칙성입니다. 자, 여기 실 끌고 오고 한 칸 아래 바늘이 아주 잘 들어갑니다. 실 쭉 끌고 와서 수평 3줄 통과. 그 다음은 실 끌고 오고 전코의 한 칸 아래 대각선으로 들어갑니다. 쭉 끌고 와서, 자, 얘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돼도 관계는 없지만 이러면 한 단에서 늘어나야 되는 길이보다 단수가 짧게 올라갑니다. 길이가 짧게 올라가요. 그럼 가방이 전체적으로 좀 작아질 수 있겠죠. 자, 쭉 올려주고 3줄 통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4번째 단을 뜨고 있고, 자, 무늬 패턴 단으로만 하면 한 단, 2단, 3단입니다. 맨 처음에 짧은뜨기 한 단, 2단, 3단, 4단. 자, 무늬 패턴 단만 봤을 때는 한 단, 2단, 3단. 지금 총 단수는 4단째 뜨고 있고, 또 마지막 3코 남겨놓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3코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3코 남겨놨을 때 위아래 사선으로 위아래 마지막 코에는 짧은뜨기로 마무리가 되면 됩니다. 자, 얘가 마지막 코예요. 그 다음 코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오고 한 칸 아래 자리 이렇게 V 돼 있고 여기 짧은 줄 바로 아래 이쪽에 바늘을 넣습니다. 넣어서 쭉 수평 3줄 통과. 자, V 돼 있는 위에는 무조건 사선으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실 끌고 오고 전 코에 한 칸 아래. 그래서 실 끌고 와서 3줄 통과. 자, 마지막 코 하나 남죠. 여기. 자, 여기에 짧은뜨기. 마지막에는 바닥에서 마지막에는 꼭 짧은뜨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요렇게 해주고 꼭 매단 하시고 나서 요렇게 좀 당겨줍니다. 풀어주는 작업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요렇게. 이렇게 해서 4단까지 완성이 됐고, 자, 무늬 패턴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쭉 뜨고 나면 약간 꽃무늬가 겹으로 들어간 것처럼 굉장히 예쁘고 엄청 정갈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 5번째 단 들어가고, 자, 우리가 총 바닥을 14단을 떠야 돼요. 자, 무늬 패턴 단으로만 했을 땐 13단이고 짧은뜨기 한 단까지 포함한 전체 단수로 봤을 땐 14단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한 단, 짧은뜨기 한 단, 2단, 3단, 4단, 4단 떴고 5번째 단 들어갑니다. 자, 시작할 때는 기둥사슬, 편물 돌려주고, 자, 얘는 기둥사슬, 얘가 첫 코는 위, 그 다음에 아래로 시작을 합니다. 자, 3줄 통과, 큰 V 돼 있는 위에는 대각선으로 위아래, 실 끌고 오고 전 코에 한 칸 아래, 방금 찔러줬던 자리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와서 3줄 통과. 자, 그 다음 코 얘죠. 자, 얘인데 얘인지 알고 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V 돼 있는 위에 있는 코는 위아래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큰 V는 무조건 대각선으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자, 그 다음 코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오고 한 칸 아래 실 끌고 와서 수평 3줄 통과. 그 다음 대각선으로 실 쭉 끌고 와서 3줄 통과. 자, 이렇게 해서 쭉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단 할 때 꼭 이렇게 풀어주는 작업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5번째 단을 뜨고 있는 중이고 총 14번째 단까지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늬 패턴으로만 하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4단이에요. 무늬 패턴만으로 했을 때는 13단입니다. 자, 쭉 완성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 14단을 모두 다 뜨고 돌아왔습니다. 자, 단수 체크하실 때는 자, 맨 처음에 생겼던 여기 꼬리실을 왼쪽에 놓으면 첫 번째 단이 짧은뜨기 여기 뒷면 무늬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자, 여기 짧은뜨기 뒷면 무늬입니다. 뒷면 무늬가 나오고 자, 얘부터 한 단입니다. 한 단, 2단, 3단, 4단, 5, 6, 7, 8, 9, 10, 11, 12, 13, 14. 총 단수로 하면 14단이고 자, 무늬 패턴만 뜬 거는 자, 여기서부터 세면 돼요. 1, 2, 3, 4, 5, 6, 7, 8, 9, 10, 1, 2, 3. 그래서 무늬 패턴 단으로만 했을 때는 13단을 다 떴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바닥 제일 밑판 부분이 마무리가 되었고 자, 여기까지 했을 때 길이를 재보면 가로가 21cm 조금 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폭이 8cm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손땀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한 1cm 정도는 편차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길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각형이 흐트러짐 없이 조금 잘 정확하게 나왔는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자, 어떤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이 꼬리실 있는 부분이 조금 이렇게 짧고 이쪽이 조금 퍼져 보이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 그런 거는 자, 몸통 올라가면서 다 자리가 잡아져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다리꼴처럼 퍼지는 현상이 있다고 하시면 이게 조금 손땀을 조금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되고 이제 플라스틱 바닥판을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바닥판을 여기서 잘라줘야 돼요. 저는 이제 미리 잘라서 왔는데요. 자, 이 바닥판이 굉장히 큽니다. 그 바닥판을 딱 놓고 얘를 딱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얘대로 이렇게 그려요. 그려준 다음에 가위로 이렇게 재단을 해서 잘라줍니다. 자, 완성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얘를 넣으면 얘는 큽니다. 얘는 1차 재단이고 다 완성한 후에 얘를 한번 넣어보고 이제 크니까 조금씩 테두리를 조금씩 잘라가면서 이제 조절해서 안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거는 최종적으로 요거 넣는 거를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에서는 자 1차로 일단은 이렇게 재단을 해놓고 가셔야지 나중에 바닥 자르기가 좋습니다. 자, 이제 바닥 끝났고 이제 몸통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자, 몸통 일단 맨 처음에는 짧은뜨기로 이 사각형을 둘러서 한 번을 쭉 떠줘야 돼요.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표시링을 조금 달아놓고 갈 건데요. 자, 우리 14단 마지막 짧은뜨기로 끝났죠. 자, 이 부분 V코에다가 표시링 걸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단 시작했던 첫 번째 코 여기에도 표시링을 달아놓습니다. 그러면 표시링부터 표시링까지의 코스는 35코가 나와야 됩니다. 35코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자, 얘부터 얘가 35코 그 다음에 여기 반대편 이렇게 대칭돼서 마주 보는 쪽 자, 여기 이중사슬 잡았던 부분인데 여기도 처음부터 여기 끝까지 35코 되는 지점에다가 표시링을 달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첫 코 그 다음에 마지막 코. 자, 카운팅을 해보세요. 표시링부터 표시링까지가 35코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표시링을 다 달아놨으면 자, 이제 몸통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자, 얘가 첫 코가 될 거예요. 돌아서 일로 갈 거라서 일단 요거 하나 빼주고 자, 바닥 14번째 단 마지막 짧은뜨기 끝난 상태에서 기둥사슬 하나 해주고 편물 돌려줍니다. 자, 짧은뜨기를 1대1로 35코를 쭉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자, 일단 첫 코는 짧은뜨기 넣습니다. 얘 기둥사슬, 얘 첫 코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자, 여기 첫 코 짧은뜨기 해준 데에다가 표시링 다시 달아놓습니다. 표시링 달아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짧은뜨기를 쭉 하는데 바늘 넣는 위치가 달라요. 자, 위에 V코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한 줄, 두 줄이 있습니다. 딱 요렇게 딱 봤을 때 여기 보이는 앞에 한 줄, 여기 앞에 한 줄. 자, V코가 조금 뒤집어져 있을 거예요. 여기 앞에 한 줄과 이 한 줄 바로 밑에 있는 여기 가로줄 있죠. 요 가로줄, 여기 두 줄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자, 바늘을 어떻게 넣으셔야 되냐면 지금 여기 가로줄 있고 이렇게 다리처럼 긴 다리 짧은 다리 있죠. 그 사이로 바늘을 쑥 넣어줍니다. 여기로 바늘을 넣어줘서 V코를 모두 잡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한 줄만 잡아줘야 돼요. 자, 여기서 속도 내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냥 천천히 뜨셔야 돼요. 요렇게 바늘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렇게 바늘이 들어가서 짧은뜨기. 그러면 요렇게 됩니다. 모양이. 자, 그 다음도 자, 요렇게 가로줄 있고 요렇게 긴 다리 짧은 다리 돼 있는 여기 사이 여기에다가 바늘을 쑥 넣어주고 자, 요렇게 바늘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얘가 V코인데 V코 여기가 뒤 여기가 앞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짧은뜨기. 꼭 이거를 해주셔야지 이쪽하고 밸런스가 맞게 됩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속도 내지 말고 네, 천천히 해줍니다. 자, 그 다음도 긴 다리, 짧은 다리 돼 있는 여기 사이 얘가 보면 명확하게 한 줄이 아니라 이렇게 두 겹으로 돼 있어요. 하나, 둘. 이 두 겹을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V코 가운데 V코 두 줄 여기 가운데로 바늘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몇 번 찔러보다 보면 조금 요령이 생겨요.
자,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그 다음에도 이 가로줄 기준 긴 다리 짧은 다리 여기 사이로 바늘을 쏙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자, 이렇게 V코가 다 잡히면 안 돼요. V코 가운데로 바늘이 나와야 됩니다. 자, 요렇게 나와야 돼요. 요렇게 해서 짧은뜨기. 그 다음도 똑같이 해줍니다. 요렇게 해서 짧은뜨기 해주면 딱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이 가로줄이 다 없어져 버렸죠. 이렇게 가로줄을 다 같이 잡아주면서 여기 표시링 돼 있는 데까지 짧은뜨기를 쭉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짧은뜨기 쭉 해서 오고 있고요. 자, 짧은뜨기 했을 때 자, 뒤로 보이는 가로줄이 이렇게 다 없어져서 보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이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저는 한 코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표시링 빼주시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조금 묻혀 있긴 하지만 가로줄이 있고 이렇게 긴 다리 짧은 다리가 묻혀져 있는데 여기 다 잡고 떠줍니다. 자, 이렇게 됐고 지금 방금 마지막 표시링 빼서 짧은뜨기 해줬던 데다가 다시 표시링 달아 놓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표시링부터 표시링까지의 코스는 35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5코가 나와야 돼요. 여기 반드시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 이제 이 폭 있는 쪽 옆면을 넘어갈 건데요. 자, 여기 또 간단합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몇 코를 넣어줄 거냐면 13코를 넣어줄 거예요. 자, 혹시 사이즈를 조절을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뜬 전체 단수에서 마이너스 1을 합니다. 저는 14단을 떴으니까 여기에다가 13코를 넣어줄 거고 자, 12단을 뜨신 분들은 11코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 무늬 패턴의 이 단수가 이 옆면의 코수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어디로 가냐면 자, 이렇게 무늬 패턴 이렇게 보이죠. 무늬 패턴 바로 왼쪽에 보면 자, 이렇게 조그만 마디 같은 거 있고 긴 줄 있고 마디 있고 긴 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요 마디 바로 왼쪽에 자, 여기 가장자리 쪽에다가 이렇게 두 가닥 잡히면 두 가닥 잡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서 짧은뜨기. 자, 그 다음은 자, 얘랑 얘 사이에 보면 이렇게 공간이 하나 있죠. 구멍이 하나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짧은뜨기. 자, 여기 마디 돼 있는 바로 왼쪽 여기 두 줄을 잡습니다. 자, 이렇게 두 줄을 잡아서 짧은뜨기. 그 다음은 여기 공간. 자, 마디 기준으로 오른쪽에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공간에다가 짧은뜨기. 자, 너무 세게 막 촘촘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촘촘하게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은 자, 요 마디 기준 왼쪽에 두 줄 잡아서 짧은뜨기. 그 다음은 공간 짧은뜨기. 자, 이 마디를 기준입니다. 이 마디 기준 오른쪽 공간, 이 마디 기준 왼쪽 두 가닥 짧은뜨기. 자, 요 마디 기준 오른쪽에 오른쪽 살짝 밑에 공간이 있죠. 그 다음 공간은 여기 있고 그 사이에 여기도 넣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 공간에 넣고 짧은뜨기. 그 다음 요 마디 기준 왼쪽에 두 줄 잡아서 짧은뜨기. 자, 이 마디 기준 오른쪽 아래 공간 여기에 짧은뜨기. 얘 기준 왼쪽 두 줄 잡아서 짧은뜨기. 자, 그 다음은 공간 짧은뜨기. 자, 그 다음 이 마디 기준 왼쪽 두 줄 잡아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자, 이 표시링 다음부터 지금 여기까지 했을 때의 코수가 둘, 넷, 여섯, 여덟, 열, 1, 2, 3 해서 13코가 나와야 됩니다. 자, 13코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은 이제 표시링 따라서 쭉 가시면 됩니다. 자, 표시링 빼주고 여기는 맨 처음에 우리가 이중삿을 잡아줬던 부분이에요. 여기 그냥 V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주면 되는데 조금 뻑뻑하게 들어갈 겁니다. 여기 첫 번째 표시링 빼줬던 코에다가 짧은뜨기 해주고 다시 그 자리에다가 표시링 달아놓습니다. 자, 이거는 코스 체크 해주기 위해서 달아놓는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변동이 없어야 됩니다. 이 표시링 빼고, 자, 표시링 다음부터 여기서부터죠. 둘, 넷, 여섯, 여덟, 열, 1, 2, 3 하고, 그 다음 이쪽으로 넘어가는 첫 코의 짧은뜨기 하고 지금 표시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자, 여기 V코 바늘 넣고, 조금 뻑뻑할 거예요. 넣고 짧은뜨기. 자, 그 다음, 에도 짧은뜨기, 그 다음에도 짧은뜨기. V코 따라서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V코 보이시죠? 자, 이중사슬 잡았을 때 생겼던 V코입니다. 여기 따라서 표시링까지 1대1로 짧은뜨기를 쭉 해주면 마찬가지로 코스는 표시링부터 표시링까지 35코가 나와야 됩니다. 자, 쭉 해보겠습니다. 짧은뜨기에서 쭉 오고 있고, 자, 표시링 부분, 자, 마지막 코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이거 표시링 빼주시고, 자, 여기도 V코에다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해주고, 자, 다시 지금 이 자리에다가 표시링 옮겨 놓습니다. 이따가는 표시링을 다 빼줄 건데, 자, 코스 체크하기 편하기 위해서 표시링 달아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도 옆면 쪽으로 넘어가죠. 자, 우리가 이쪽에 13코를 넣어줬으니까 여기도 13코를 넣어줘서 이 양쪽에 바라보는 이 면의 코스가 대칭반되게 맞춰주면 됩니다. 이런 사각형 바닥을 할 때 원리가 그래요. 자, 사각형은 양쪽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이 마주보는 면에 코스를 똑같이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칭코를 이루게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옆면 넘어갈 건데, 자, 여기도 보면, 자, 여기는 조금 무늬가 뒤집혀서 원래 이렇게 보면 조금 명확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아까 옆면에서 했던 무늬 뒤편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디가 좀 보여요. 자, 여기 뭉쳐져 있는데, 여기 아래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공간. 자, 여기가 있고, 자, 그 다음 공간은 여기에 있어요. 이 무늬 돼 있는 여기 사이마다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공간에 넣어주고, 여기 넣어주고, 공간 넣어주고, 여기, 공간, 여기. 이렇게 분할을 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공간,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자, 이쪽으로 좀 넘어갈 때 얘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안 넘어가요. 보통은 이쪽에서 코를 늘리는데 얘는 패턴이 조금 퍼지는 무늬이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뻑뻑하게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이쪽이 이렇게 확 잘 넘어오지 않게 되는 게 정상이고, 자, 그 다음, 자, 여기 공간 여기인데 그 전에 여기 2줄 잡으신 다음에 짧은뜨기. 자, 그 다음은 여기 공간, 바늘이 아주 쑥 들어갑니다. 넣고 짧은뜨기. 그 다음 이쪽.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무늬 있고 그냥 얘를 하나 그냥 다 들으셔도 됩니다. 다 들어서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자, 그 다음은 여기 공간, 짧은뜨기. 자, 여기 마디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뭉쳐져 있는 부분 아래는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 가기 전에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 이렇게 가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짧은뜨기, 그 다음에 공간에 짧은뜨기, 공간 전에 짧은뜨기, 공간에 짧은뜨기, 공간 전에 짧은뜨기, 공간에 짧은뜨기. 자, 여기 마지막 공간이 여기 있습니다. 공간 전에 그냥 얘 하나 그냥 이렇게 다 잡아서 짧은뜨기. 자, 여기 마지막 공간에 짧은뜨기. 자, 이렇게 해주면 마찬가지로 13코가 나와야 됩니다. 자, 표시링 다음부터, 자, 얘 빼고 다음부터 얘부터죠. 하나, 둘, 넷, 여섯, 여덟, 열, 1, 2, 3. 자, 요렇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해주면, 자, 일단은 연결하기 전에 자, 전체 코스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전체 코스를 보면, 자, 표시링부터 표시링까지 35코. 자, 대칭되는 맞은편, 표시링부터 표시링까지 35코. 그러면 35 곱하기 2 하면 70이죠. 자, 70코.
자, 이쪽 폭이 있는 쪽의 코수는 우리가 13코였어요. 여기는 표시링 다음부터 표시링 전까지가 13, 13. 그러면 26코죠. 그러면 70 더하기 26은 96코입니다. 짝수코가 나와야지 됩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 바닥 뜨는 이런 식의 바닥에서는 양쪽이 이렇게 대칭이 되기 때문에 거진 다 짝수코로 맞춰서 시작을 하는 게 좀 일반적이고, 자, 패턴에 따라서 홀수가 들어가는 게 거의 없기는 한데 홀수를 좀 잡아야 되는 그런 패턴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한 코를 어디서 좀 덜 넣어줘서 아니면 빼뜨기 코를 하나 더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코스를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5, 35, 13, 13 전체 코스는 96코. 네, 여기서 카운팅을 꼼꼼하게 하시고 맞으면 이제 그 다음 몸통 두 번째 단 올라갑니다. 자, 두 번째 단부터는 이제 똑같이 바닥에서 썼던 이 무늬 패턴을 그대로 넣어줄 거예요. 자, 여기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자, 빼뜨기로 연결을 안 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자, 여기 매듭을 하나 지어줍니다. 지어주고 실을 한 15cm만 남겨놓고 잘라줄게요. 자, 하고 이거 표시링 다 빼주겠습니다. 자, 지금 빼뜨기 연결을 안 했어요. 그냥 그 다음 뜰 때 그냥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겹이고 이중 구조고 교차무늬고 모든 단단해지는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자, 우리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왔잖아요. 지금 보이는 이 면이 겉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바닥으로 내려갈 거고 이게 안쪽 바닥이 되는 거예요. 자, 안쪽 바닥 보시면 자, 이렇게 한 줄이 이렇게 쪼르르 가 있는 쪽이 있습니다. 여기 35코 돼 있는 쪽에 자, 이쪽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사실 양면무늬라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겉면무늬 헷갈리실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는 이쪽에다가 표시링을 달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시를 좀 해놓고 넘어가시면 돼요. 지금 우리 짧은뜨기 했던 여기 앞쪽 무늬가 보이는 면이 이 바닥 겉면이 됩니다. 자, 여기는 짧은뜨기 안쪽 면이 돼 있죠. 이게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왕복으로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렇게 왔지만 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렇게 돌려서 가야 됩니다. 자, 돌려서 가는데 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시냐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끝난 데 말고 맞은편 여기 폭 있는데 자, 요쯤 어디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여기 13코 중에 한 중앙이 되겠다 싶은 쪽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자리를 잡아서 자,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폭 중앙 쪽에다가 눈대중으로 봤을 때 가장 중앙일 것 같은 부분에다 그냥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넣고 실 가지고 옵니다. 실 가지고 와서 실 끌어오고 자, 기둥샷을 하나 해주고 자, 다시 같은 자리 바늘 넣어서 실 끌어오고 자, 여기서 한 칸 아래 자, 이쪽에 내려가면 되겠죠. 여기 한 칸 아래 바닥에서 했던 무늬 패턴을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위아래 넣고 자, 수평 맞춰주고 길이 맞춰준 다음에 세 줄 통과 자, 그 다음 실을 가지고 오고 전코 한 칸 아래 여기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옵니다. 자, 이렇게 길이가 맞아야 돼요. 지금 걸린 줄과 이 끌어온 줄의 길이가 맞아야지 예쁘게 나옵니다. 세 줄 통과. 자, 이렇게 해서 무늬 패턴 하나 만들었죠. 자, 여기 첫 번째 코에다가 표시링 걸어 놓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 위에 실 끌고 오고 한 칸 아래 그냥 바로 수직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수직으로 내려서 여기 자, 여기에다가 끌고 와서 세 줄 통과. 자, 수평 맞고 길이 맞아야 돼요. 그 다음 실 끌고 오고 전코 한 칸 아래 방금 찔러줬던데 바늘 넣고 세 줄 통과. 그 다음 코 자, 한 칸 아래 바로 밑으로 그냥 바늘 쏙 넣으시면 됩니다. 실 끌고 와서 수평 맞춰주고 세 줄 통과. 자, 그 다음 코 전코 한 칸 아래 방금 넣어줬던데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세 줄 통과.
해서 지금 무늬 패턴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자, 이 무늬를 만들 때는 두 코가 소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짝수 코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코, 여기 코너 부분이라 조금 말려져 있는데 갖고 오고 한 칸 아래, 그냥 아래쪽에다가 바늘 넣어주시면 돼요. 실 끌고 와서 세 줄 통과. 자, 그 다음 코 여기 있습니다. 전코 한 칸 아래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세 줄 통과. 자, 이게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건데 지금은 이 뒤쪽으로 더 잘 갈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뜨다 보면 다 원래 방향대로 올라와요. 자, 이렇게 해줬고, 지금 여기 코너 쪽, 지금 얘는 써준 코입니다. 이거 보시면 조금 이게 실이 들어간 게 보이죠? 이 코너 쪽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조금 오른쪽으로 치우쳐요. 그래서 얘를 안 해준지 알고 또 사용을 하면 이상하게 한 코가 남거나 한 코가 모자르거나 그렇게 됩니다. 자, 얘 해준 거고, 자, 그 다음 코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코 가서 실 끌고 오고, 한 칸 아래, 자, 여기 가로줄이 보일 거예요. 그 위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고, 세 줄 통과. 자, 그러면 이렇게 앞쪽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죠. 자, 그 다음 실 끌고 오고 전 코 한 칸 아래 가서 실 끌고 와서 길이 맞춰주고 수평 맞춰주고 세 줄 통과. 자, 그 다음 코 실 끌고 오고 한 칸 아래 세 줄 통과. 그 다음 코 전 코 한 칸 아래 세 줄 통과. 자, 그 다음 코 얘죠. 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코 가서 실 끌고 오고 한 칸 아래 세 줄 통과. 그 다음 코 전 코 한 칸 아래. 자, 그 다음 코 한 칸 아래 세 줄 통과. 실 끌고 오고 전 코 한 칸 아래. 자, 일직선으로 쭉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줄 통과하면, 자, 이쪽 면에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표시링 달아놓은 거 얘를 겉면으로 쓰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넣어주시면 되고, 자, 여기 여기 지금 벌어져 있죠. 여기 오기 전 한 이쯤 어디까지 일단은 하고 보겠습니다. 자, 쭉 해서 무늬 패턴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딱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요. 자, 이쪽 넘어갈 때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코 얘 실 끌고 오고 한 칸 아래 실 끌고 옵니다. 세 줄 통과. 그 다음 코 전코 한 칸 아래 세 줄 통과. 자, 두 코 남았습니다. 자, 여기 바늘 넣어주고 한 칸 아래 세 줄 통과. 그 다음 여기 마지막 또 한 칸 아래 전코 한 칸 아래 세 줄 통과. 자, 그럼 일로 넘어가죠. 자, 그냥 여기 떠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시면 돼요. 무시하고 그냥 일로 갑니다. 자, 일로 가서 자, 여기 조금 잡아주고 실 끌고 오고, 자, 한 칸 아래 똑같이 넣어주십니다. 한 칸 아래 통과. 자, 그 다음 코 전코 한 칸 아래 방금 찔러줬던데 바늘 넣어서 통과. 자, 얘가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그냥 넘어갔죠. 자, 이쪽에 또 그 다음 단 하면서 이쪽이 다 하나도 안 보이게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코 얘입니다. 자, 이게 헷갈리실 부분이 지금 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얘인가 보다 하고 또 한 번 더 할 수도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줄 이렇게 통과한 거 보이시죠? 얘 사용했으니까 아니고, 그 다음 가서 통과. 다음 코 전코 한 칸 아래 통과. 자, 그 다음 코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쭉 타고 일로 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그냥 이제
이 V코 기준 삼아서 쭉 패턴 똑같이 반복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한번 바닥 두 번째 단 넣어보겠습니다. 가방 몸통 부분 두 번째 단 쭉 해서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얼마 안 남았는데, 자, 여기서는 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 코너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자, 얘는 사용한 코죠. 근데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땐 사용을 안 한 코처럼 보이기가 되게 쉽습니다. 자, 이쪽이 이쪽으로 치우쳐졌기 때문에 바늘이 한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나를 해달라고 딱 그런 느낌으로 딱 보여요. 근데 얘 아니고 얘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주의해주세요. 한 칸 아래 실 끌고 와서 세 줄 통과. 자, 그 다음 코 전코 한 칸 아래. 이제 바늘 찌르는 위치가 헷갈리시지는 않을 겁니다. 바닥을 다 떴기 때문에. 그렇죠. 세 줄 통과. 자, 그 다음 코 한 칸 아래. 자, 수평 맞춰주고 세 줄 통과. 그 다음 전코 한 칸 아래. 자, 그럼 두 코 남았습니다. 하나, 둘. 실 끌고 오고 한 칸 아래. 자, 마지막 코입니다. 실 끌고 오고 전코 한 칸 아래. 자, 이렇게 해주면 가방 몸통 두 번째 단이 완성이고요. 자, 여기 표시링부터 지금 한 여기 마지막 코까지 정확하게 96코가 딱 나와야 되고, 지금 모든 코를 다 사용을 해줬을 때 96코가 나와야지 됩니다. 자, 여기서 한 코가 모자르거나 한 코가 남거나 이렇게 되면 여기 어디 코너 부분에서 또 중복 사용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요. 다시 한번 체크하고 풀고 다시 한번 가서 정확하게 96코를 맞춰주고 이제 그 다음 단 넘어가는데, 자, 이제 그 다음 단부터는 이제 똑같은 거 계속 반복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깔끔하게 완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시간만 들여서 떠주기만 하면 돼요. 자, 어려운 거 다 넘어갔습니다. 자, 어려운 것도 별로 없긴 했었지만, 자, 그 다음, 자, 마지막 코까지 됐으면 첫 코 빼주시고, 방금 여기 첫 코 표시링 달려있던 V코에다 바늘 넣고 빼뜨기 해주고 실 한번 당겨줍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얘는 왕복으로 떠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왔지만 또 그 다음 단도 똑같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기둥샷을 해주고 편물을 돌려줍니다. 자, 돌려줘야 돼요. 왕복으로 떠야지 무늬가 나오는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뒷면 무늬가 지금 이렇게 보이죠? 자, 여기서 자, 시작할 때만 안 헷갈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 빼뜨기로 연결을 해줘서, 자, 얘가 첫 코가 아니라, 자, 방금 빼뜨기로 연결했던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첫 코입니다. 자, 여기 마지막 코 해줘야 되는 데랑 여기 빼뜨기 코랑 교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빼뜨기 코를 첫 번째 코로 썼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는 안 해주고 마지막 코가 얘가 됩니다. 자, 이 부분만 안 헷갈리시면 돼요. 자, 마지막 코는 자, 얘가 아니라 얘가 돼요. 자, 막 헷갈리실 것 같다. 그러면 표시링을 달아놓으면 됩니다. 자, 일본에 갔을 때 제가 사온 표시링인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잘 안 들어가요. 자, 마지막 코 해놓고 빼뜨기 코가 첫 코가 됩니다. 자, 이것도 몇 번 해보시면 감이 와요. 자, 기둥샷을 얘가 빼뜨기 코 조그맣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바늘 넣어주고 실 끌고 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칸 아래, 지금 여기 실이 있는데, 자, 한 칸 아래, 자, 여기, 지금 여기 실 나와 있는 이쪽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세 줄 통과. 그 다음, 자, 우리 바닥 할 때 했어요. 자, 위아래 해주고 이렇게 사선으로 돼야 되는 V코는 이렇게 큰 V 돼 있는 위에 있는 코는 무조건 사선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바늘 넣고 전코 한 칸 아래 방금 넣어줬던데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옵니다. 자, 길이랑 수평 맞춰주고 세 줄 통과. 자, 그 다음 코 위아래 실 끌고 오고, 자, 아래 되는 거 바닥 할 때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로줄 있고 긴 줄, 짧은 줄 바로 아래. 바늘이 아주 잘 들어가요. 이쪽으로 쑥 넣어주면 됩니다. 바닥 할 때랑 똑같은 거예요. 세 줄 통과. 자, 그 다음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는
큰 부위 위에 있는 V코는 무조건 사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규칙이에요. 정코 한 칸 아래 세 줄 통과. 자, 첫 번째 코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무늬 패턴 2개 만들었고 코스로는 4코입니다. 여기 첫 번째에다가 첫 번째 코 표시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큰 부위 돼 있는 오른쪽은 위아래, 큰 부위 돼 있는 위에 있는 V코는 사선으로 위아래. 자, 위아래 실 끌고 옵니다. 자, 그 다음은 사선으로 위아래, 정코 한 칸 아래 바늘 넣어서 길이 조절, 수평 조절 해서 무늬 패턴 하나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 자, 마찬가지로 큰 부위 오른쪽에 있는 코는 위아래. 자, 아래 바늘을 넣어야 되는 부분은 가로줄 기준, 긴 줄, 짧은 줄 바로 여기에다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짧은 줄 밑으로 바늘이 쏙 들어갑니다. 실 끌고 와서 세 줄 통과. 자, 우리가 지금 여기 표시링 달아놓은 게 겉쪽이 되는 거죠. 지금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요령인데요. 자, 이 코너 부분 들어갈 때는 이 코너를 넘어가기 때문에 위에 있는 V코가 코너 부분이 다른 코에 비해서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 뜨는 방향은 이쪽인데 얘를 요렇게 뒤집어서 해줍니다. 요렇게 뒤집어서 해주면 이 V코 늘어나는 걸 조금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뜨지만 얘를 반대로 좀 요렇게 놓고 해주면 좀 정갈하게 더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 큰 부위 위에 있는 코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오고, 정코 한 칸 아래는 바늘을 이미 넣어줬기 때문에 쉽죠. 실 끌고 와서 세 줄 통과. 자, 그 다음 코는 얘입니다. 자, 코너 부분이 항상 자 여기가 크게 보여서 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규칙성이 있죠. 자, 위아래로 돼야 되는 거는 큰 부위 오른쪽, 위아래, 여기 짧은 줄 바로 아래, 큰 부위 있는 쪽은 사선으로 위아래, 여기 넣어주는 겁니다. 위, 아래, 세 줄 통과, 다음 사선으로 위아래, 정코 한 칸 아래 똑같이 바늘 넣어서 세 줄 통과. 자, 이 코너 부분 할 때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여기 V코 늘어나는 거를 조금 방지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편하게 다시 이렇게 돌립니다. 폭이 어느 정도 있는 가방이기 때문에 계속 왕복 뜰 때 계속 왔다 갔다 뒤집어 가면서 뜨시면 돼요. 그 다음 얘죠. 위아래 사선으로 위아래, 아래 사선으로 위아래. 그 다음도 위아래 사선으로 위아래. 사선으로 정코 한 칸 아래 바늘 넣고 세 줄 통과. 자, 이제 요렇게 해서 쭉 따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쭉 가시고 저랑 마지막 몇 코 남겨놓고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몸통 세 번째 단 하고 있습니다. 자, 몸통 세 번째 단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지금 코너 부분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 저는 지금 해준대입니다. 바늘이 한번 들어갔죠. 여기 헷갈리기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할 때는 이렇게 앞쪽으로 조금 당겨서 해주시는 게 코너 부분 코가 늘어나는 걸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위아래, 그 다음 사선으로 위아래, 정코 한 칸 아래. 자, 초반에 조금 몇 단 올라갈 때 조금 뻑뻑할 수도 있고 조금 이 편물이 손에 좀 잡히는 게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그거만 지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위아래, 사선으로 위아래. 자, 이렇게 하면 저는 마지막 하나, 둘, 두 코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코에다가 표시링 걸어놨었죠. 표시링 빼주고, 자, 이렇게 남아있어야 됩니다. 큰 V 위에 V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아래 해줘야 되는 이렇게 두 코가 남아있어야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위아래 사선으로 위아래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한 바퀴를 다 돌아온 거고 코스는 마찬가지로 96코가 나와야 됩니다. 자, 첫 코 빼주시고 자, 첫 코, V코 빼뜨기로 연결. 자, 빼뜨기로 연결. 기둥사슬 하나 해주고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왔죠. 자,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편물을 돌려줍니다. 자, 돌려서 자, 시작하는 부분만 아시면 돼요. 자, 얘는 기둥사슬, 얘는 빼뜨기 코입니다. 근데 빼뜨기 코를 첫 코로 쓸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세 번째 단 첫 번째 시작했던 이 코, 지금 여기 실이 걸려있는 얘는 해주지 않는 코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코가 얘가 되는 거예요. 자, 헷갈리는 분들은 마지막 코, 지금 여기 바늘 들어간 바로 오른쪽에 있는 코가 마지막 코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 빼뜨기 코, 얘가 첫 코가 되는 거예요. 자, 얘랑 정식 코랑 빼뜨기 코랑 교환을 해버린 겁니다. 여기다 바늘을 넣고 실 끌고 오고 그 다음에 한 칸 아래는 어디냐면 자,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여기 V 있죠? 긴 다리, 짧은 다리 여기 아래 여기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가로줄, 긴 다리, 여기 짧은 다리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가로줄 하나 있죠? 그 밑으로 그냥 쏙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렇게 세 줄 통과. 그 다음 사선으로 위아래. 자, 그 다음 패턴 따라가면 되죠. 위아래. 자, V 요렇게 돼 있죠. 얘를 기준으로 왼쪽 긴 거, 오른쪽 짧은 거 여기 아래가 한 칸 아래 자리입니다. 자, 이제 설명 안 드려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위아래 사선으로 위아래. 자, 그 다음 여기 찔러주면 되죠. 위 아래 사선으로 위아래. 자, 코너 돌아갈 때 이 V코가 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코너 부분 할 때는 얘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우리 달리기 할 때 인코스, 아웃코스 있잖아요. 이거를 아웃으로 이렇게 도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인코스로 도는 겁니다. 그래서 짧아지는 것 같아요. 위아래 사선으로 위아래. 자, 이렇게 해서 패턴 따라서 쭉 가시면 되고 또 마지막은 저랑 좀 해보고 빼뜨기 연결해서 넘어가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몸통 자, 짧은뜨기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해서 지금 네 번째 단을 하고 있습니다. 쭉 진행하겠습니다. 자, 몸통 네 번째 단 뜨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코너 부분 뜨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코너 부분 뜨실 때 자, 요렇게 해서 하시는 게 이 V코 늘어나는 게 예방이 됩니다. 자, 위아래 그 다음에 사선으로 위아래. 자, 그 다음 위아래 사선으로 위아래 이렇게 가면 되죠. 자, 마지막 두 코 남겨놓고 있습니다. 두 코 남겨놨을 때 자, 표시링을 빼보면 자, 마지막 코가 이렇게 큰 V 돼 있는 위에 코가 마지막 코가 되고 이 부분을 이렇게 사선으로 되는 거죠. 위아래 해주고 사선으로 위아래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이제 빼뜨기 연결해주면 됩니다. 자, 얘가 첫 코예요. 여러분들 표시링 달려 있으실 겁니다. 자, 첫 코에다가 첫 코 V코에다가 바늘 넣고 빼뜨기 해줍니다. 자, 빼뜨기 해주고 자, 우리가 이렇게 왔어요. 자, 왕복입니다. 자, 온 방향 반대 방향으로 편물을 돌려줘야 됩니다. 빼뜨기 연결한 다음에 기둥사슬 해주고 편물 돌려줍니다. 자, 시작할 때 자, 빼뜨기 코가 첫 코가 되는 거고 지금 빼뜨기 연결해줬던 얘 코를 빼뜨기 코처럼 안 해주는 코로 바꾸는 겁니다. 얘랑 얘의 역할을 바꿔줬어요. 그러면 마지막 코는 얘가 되겠죠.
자, 헷갈리시는 분들은 마지막 코에다가 표시링을 걸어주고, 자, 이 표시링이 걸리는 마지막 코는 큰 V돼 있는 위에 코가 마지막 코가 됩니다. 불변합니다. 매단 불변해요. 자, 시작할 때 한 칸 아래가 조금 애매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자, 얘 빼뜨기 코 한 칸 아래는, 자, 원래대로 하면 가로줄 있고 긴 다리 짧은 다리 한 칸 아래면 요쯤이 되는데, 자, 여기 가로줄 있는 여기 밑에, 여기 지금 보면 가로줄 긴 다리 짧은 다리 그 밑으로 딱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조그만 거 보이고 이렇게 가로줄이 하나 있어요. 여기 스티치 들어간. 자,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 연결하는 부분이 미세하게 표시가 나요. 거의 표시가 안 나게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약간 미세하게 나와요. 근데 이쪽 면이 이따간 이렇게 접혀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표시가 난 것도 최종적으로는 거의 안 보이게 됩니다. 굉장히 완성도가 좋아요. 자, 여기 빼뜨기 코가 첫 코죠. 여기에 바늘을 넣고 실 끌고 오고, 자, 한 칸 아래 여기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자, 그럼 요렇게 됐어요. 여기에다 바늘을 넣어줘도 되고, 사실 여기에다가도 바늘을 넣어줘도 되는데, 뭐 다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넣어주셔도 되고, 여기에 넣어주셔도 상관없어요. 해주고 사선으로 위아래. 자, 이제 또 길 따라서 쭉 가면 되겠죠. 자, 코너 부분이 있을 때는 얘를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예쁘게 나옵니다. 위아래 사선으로 위아래. 그 다음 위아래 사선으로 위아래. 자, 이렇게 해서 코너 부분 V코 늘어나지 않게 이렇게 조금 정갈하게 해주시는 게 나중에 쉐입이 이뻐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단 뜨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5번째 단까지 지금 같이 떴고요. 자, 이거를 총 몇 단을 떠야 되냐면, 자, 5번째 단이지만, 자, 무늬 패턴 단으로 하면 지금이 4번째 단입니다. 맨 처음에 짧은뜨기 한 거 한 단 빼고, 한 단, 2단, 3단, 4단. 4단인데, 자, 이게 뜨고 길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30단을 뜨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32단을 뜨셔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늬 패턴 단만 그래요. 그래서 30단, 32단을 뜨는데 제가 중간에 한번 또 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얘가 이렇게 각이 잡혀서 바로 이렇게 직각으로 싹 올라오지 않아요. 한 이만큼은 떠야지, 한 7, 8cm 정도는 떠야지 얘가 딱 각이 잡히면서 올라오고, 이거 지금 딱 봤을 때는 약간 접시 퍼지듯이 약간 요런 쉐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요렇게 쉐입이 나와야 이 밑 부분이 동글하면서 예쁘게 나옵니다. 근데 이 가방은 처음부터 각이 이렇게 딱 잡혀서 나오는 가방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완성이 됐을 때 아래 쉐입이 이렇게 동그랗게 나옵니다. 굉장히 매끄럽게 나는데 이 쉐입이 되게 예뻐요. 쉐입이 요렇게 나와야 돼요. 요렇게 나오고, 자, 어느 정도 떠야지 이게 각이 딱 올라오는 그 느낌을 딱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번 그 각이 올라오는 시점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 자, 바로 뒤 이어서 자, 이 실 연결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 연결해서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컷큐. 자, 실 연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꼬리실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꾸셔야 됩니다. 자, 위아래, 사선 위아래 어느 쪽에서 바꿔도 다 상관이 없는데 저는 지금 위아래 할 차례예요. 자, 위아래 해주고 이렇게 실을 끌어옵니다. 자, 요렇게 잡아주고 요 상태에서, 자, 얘는 요렇게 조그맣게밖에 안 남았죠? 새로운 실을 가지고 옵니다. 한 15cm 정도 이렇게 놔두고 새로운 실로 이 세 줄을 통과를 시킵니다. 쭉 통과를 시키면, 자, 양쪽의 꼬리실끼리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럼 얘를 가볍게 한번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묶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패턴 따라서 쭉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닥이 있을 때 한 가닥이 지금 이 V코 쪽으로 오면 그냥 얘를 이렇게 놓고 잡고 뜨셔도 돼요. 그러면은 한 가닥 꼬리실, 돗바느질 할 게 조금 줄어들겠죠. 자, 이 한 가닥은 잡고 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사선으로 위아래, 그 다음 위아래, 그냥 위에다가 얹어놓고 이렇게 뜨시면 돼요. 사선으로 위아래.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한 가닥은 뜨면서 자연스럽게 감춰서 꼬리실을 숨기셔도 되고, 자, 돗바늘 이용해서 남은 한 가닥은 감춰주시면 됩니다. 자, 요런 데 사이사이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패턴 있는 사이로 표시 나지 않게 잘 감춰줍니다. 종이실은 실 감추기가 조금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티 나지 않게 감춰준 다음에 적당히 감춰줬으면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실 연결하는 방법 간단하죠? 자, 이렇게 연결하는 거는 자, 이번 작품뿐만 아니라 모든 실 연결할 때 이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이건 굵은 실, 가는 실, 자, 어떤 실도 가리지 않고 이 방법을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대용량 실 지금 스팀해서 이렇게 소분해서 오시는 분도 이 방법을 쓰셔야 되고, 소콘 쓰시는 분들도 이렇게 해서 실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패턴 단으로만 30단 뜨기 전에 중간에 한 번 더 볼 거예요. 최종적으로 떠야 되는 건 30단이나 32단입니다. 쭉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무늬 패턴 단으로만 했을 때 이제 12단을 뜨고 왔어요. 그럼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각이 잡혀서 올라오는 느낌이 이제 느껴지실 거예요. 자, 각 잡힌 느낌이 느껴지지만 완전 얘가 이렇게 딱 직각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동그스름하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렇고, 자, 요거보다 조금 요만큼 떴을 때 접시처럼 약간 계속 퍼지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자, 요거는 약간 요렇게 동그스름한 예, 이런 형태의 예, 가방이 되고, 이따가 옆면 쪽을 요렇게 예, 잡아줄 겁니다. 자, 요렇게 해주는 게 가방 쉐입도 잡아주지만 옆면을 굉장히 탄탄하게 지탱을 해주는 역할도 해줘요. 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 약간 동그스름하게 이제 설계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이 이후로 그냥 계속 쭉 뜨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중간에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까지 쭉 뜨겠습니다. 가방 몸통 부분 무늬 패턴 단으로만 셌을 때 30단을 떴습니다. 자, 무늬 패턴이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맨 첫 단에 우리가 짧은뜨기를 하나 했잖아요. 근데 그게 붙여서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짧은뜨기 한 단 한 거 그냥 무시하고 무늬 패턴의 개수만 셌을 때 자, 하나, 둘. 이게 하나, 둘, 두 단입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해서 30단을 다 떴고, 자, 무늬 패턴만 30단을 떴을 때 딱 겉면 쪽에서 끝이 납니다. 겉면하고 안쪽 면 구분하실 수 있죠. 자, 우리 바닥할 때 표시링 달아놓고 갔습니다. 자, 안쪽 면은 보시면 자, 이렇게 한쪽 면에 이렇게 이랑 뜨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이 쭉 보이는 게 있어요. 요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자, 겉면 쪽으로 바닥을 봤을 때는 그런 게 없이 굉장히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5볼을 잡고 가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사이즈를 늘리실 분들은 2단 정도 더 떠주시면 되는데, 제가 일단 여기까지 떴을 때 가방의 높이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가방의 높이가 지금 15cm 정도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짧은뜨기를 해서 여기 디테일 들어가는 부분까지 하면 가방의 높이가 더 증가를 하는데요. 자, 15cm를 기준으로 조금 더 커져도 되고 확인해도 되는데, 15cm보다 조금 작을 경우에는 2단 정도 꼭 떠서 이거 길이를 맞춰주시는 게 좋고, 지금 15cm가 됐지만 나는 조금 더 늘려주고 싶다 높이를, 그러면 2단 정도만 더 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가방의 높이에 따라서 가방의 분위기가 또 달라 보일 수도 있어요. 저는 약간 가로가 길게 보이게끔 살짝은 캐주얼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조금은 낮게 떴습니다. 근데 이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약간 조금 더 클래식하게 모양이 조금 쉐입에서 그런 느낌이 나요. 예, 그거 참고하셔서 예,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자, 여기서 자 30단까지 뜨고 얘 연결해주고 이제 표시링 달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무늬 패턴 몸통 부분 30패턴까지 떠줬으면 실 잘라주고 실 이렇게 빼줍니다. 뺀 다음에 돗바늘 연결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돗바늘에다가 실 연결해 주신 다음에 자, 얘가 첫 번째 코, 얘가 두 번째인데 자, 두 번째로 바늘이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로 바늘이 자, 이렇게 들어가서 자, 얘가 마지막 코죠. 지금 마지막 코에서 실이 나와서 두 번째로 가서 자, 마지막 코 중앙으로 통과를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면 자, 뒤편에서 보면 또 여러 가닥이 이렇게 잡혀요. 자, 이렇게 내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고 나머지 꼬리실들은 여기 안쪽에서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자, 표시링을 달아줘야 되는데요. 표시링을 어디에다 달아야 되냐면 자, 우리 겉면 바닥 쪽을 보세요. 바닥 우리 사각형 만들었던 부분 중에 여기 꼭지점 한 점을 잡습니다. 한 점을 잡아서 여기서 타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딱 올라가주면 네, 요쯤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표시링을 하나 달아줍니다. 자, 여기 꼭지점에서 위로 쭉 타고 수직으로 올라왔을 때 딱 보이는 여기 V코에다가 표시링을 달아놓고 자, 여기서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자, 이 표시링 빼고 그 다음 코부터 35코 되는 지점 표시링 빼고 그 다음 하나 둘입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1, 2, 3, 4, 5 하고 그 다음 6 되는 지점에다가 표시링을 걸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표시링 이 사이에 있는 코수 자, 표시링 빼는 겁니다. 이 사이에 있는 코수가 35코 자, 지금 여기 표시링 달아놨죠? 자, 이 표시링부터 카운팅을 해서 13코 되는 지점 자, 얘부터 셉니다. 1, 2, 3, 4, 5, 6, 7, 8, 9, 10, 1, 2, 3 자, 여기 13번째에다가 표시링 달아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표시링 빼고 그 다음 코부터 35코를 건넙니다. 자, 표시링 빼고 그 다음 하나,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20, 둘, 넷, 여섯, 여덟, 열, 30, 둘, 넷, 다섯 하고 그 다음 6 되는 데다가 표시링을 달아놔요. 그러면 이쪽 표시링부터 표시링까지가 13코가 나와야 됩니다. 자, 표시링부터 하나, 둘, 넷, 여섯, 여덟, 열, 1, 2, 3 13코. 자, 우리 바닥 할 때 우리 여기가 35코, 13코인데 그 부분을 지금 위에다가도 이렇게 똑같이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자, 표시링을 달아놓고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각형 꼭지점 있는 부분과 얘가 얼추 방향이 맞아야지 예쁩니다. 자, 이렇게 꼭지점 부분에서 딱 타고 올라왔을 때 표시링 달린 부분이 가까이에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게 맞아야지 가방 쉐입이 예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 자, 실 가지고 왔고요. 자, 여기 표시링부터 시작을 합니다. 표시링 빼주시고 자, 표시링부터 여기 방금 뺀 데가 여기인데 자, 여기 할 때 2랑뜨기로 갑니다. V코 앞, 뒤 중에 뒤에 한 가닥에만 자, 이렇게 바늘을 넣고 실을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기둥사슬 하나 해주고 다시 같은 자리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이거 꼬리실 이렇게 잡고 뜰게요. 자, 그 다음에도 2랑뜨기 V코 앞, 뒤 중에 뒤에 한 가닥 넣어서 짧은뜨기 그 다음에도 뒤에 한 가닥 잡아서 짧은뜨기
자, 여기 짧은뜨기 하실 때 너무 촘촘하게 안 해주셔도 됩니다. 자, 얘 밑에는 겹으로 들어가는 아주 도톰한 무늬인데 얘가 얇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V코도 좀 작게 나와요. 근데 얘가 너무 얇아지면 얘가 몰려드니까 조금 여유감 있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도 뒤에 한 줄만 잡아서 짧은뜨기. 그 다음에도 짧은뜨기. 이랑뜨기로 짧은뜨기를 쭉 해주고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 자, 여기 표시링이 있는 데까지 이랑뜨기로 짧은뜨기를 쭉 해주시면 37코가 나와야 됩니다. 37코가 나와야 돼요. 자, 일단 쭉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표시링까지 짧은뜨기 쭉 해줬습니다. 자, 이랑뜨기로 짧은뜨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앞에 한 줄이 보이고 위에 짧은뜨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런 모양으로 보이게 되고요. 자, 이제 턴해서 자, 기둥사슬 하나 하고 턴합니다. 자, 또 1대1로 짧은뜨기를 쭉 할 건데 일단 18코를 갑니다. 자, 얘는 기둥사슬, 얘가 첫 코죠. 여기 첫 코. 자, 이번에 이랑뜨기 아니고 V코 다 잡으시면 돼요. 다 잡고 짧은뜨기. 그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는데 촘촘하게 하지 않습니다. 짧은뜨기, 짧은뜨기 해서 자, 얘부터 시작했어요. 1, 2, 3, 4. 지금 4코 했는데 18코 될 때까지 1대1로 짧은뜨기 쭉 하겠습니다. 18코 짧은뜨기 1대1로 쭉 해줬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숄트레지를 달아줘야 되는데요. 자, 숄트레지 이렇게 2개가 필요합니다. 2개가 필요하고 얘가 이렇게 나사 형태로 세트로 옵니다. 이렇게 세트. 자, 요렇게가 한 세트예요. 자, 요렇게 2개가 한 세트, 요렇게 해서 2개가 필요하고, 자, 이거 뒤에 이렇게 볼트처럼 돼 있는 거 빼고, 자, 앞에 요렇게 돼 있는 거. 자, 요거를 하나를 가지고 와서, 자, 우리가 지금 안쪽 면을 보고 뜨고 있어요. 자, 안쪽 면에 이 볼트 꽂아야 되는 부분이 올 수 있게, 자, 요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한 코를 건너고 갈 거예요. 여기 한 코를 건너고 사슬 하나 해서 이쪽으로 갑니다. 근데 얘를 미리 여기다 껴놓고 가야 돼요. 자, 그냥 자연스럽게 올려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잡아서 사슬 하나 해줍니다. 사슬 하나 해주고 자, 한 코 건너고 그 다음 코예요. 한 코 건너고 그 다음 코. 여기 건넌 한 코에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되죠. 여기에다가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걸쳐져서 이렇게 끼워지게 돼요. 이걸 끼고 시작을 해줘야 이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도 짧은뜨기 그 다음에도 짧은뜨기 해서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를 쭉 해주면 자, 얘를 경계로 여기 사슬 하나 돼 있죠. 얘를 경계로 이쪽이 18코 이쪽이 18코 자, 여기 가운데 하나 우리 건너줬죠. 그리고 사슬 하나 해줬습니다. 그래서 총 37코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짧은뜨기 일단 쭉 해볼게요.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쭉 해줬습니다. 그러면 코스는 변함없이 자, 위에서 카운팅을 쭉 하면 37코가 나와야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기둥사슬 해주고 자, 편물 돌려줍니다. 자, 편물 돌려서 일단은 여기 나오기 전 여기까지 그러면 또 똑같이 18코입니다. 짧은뜨기를 1대1로 V코 따라서 쭉 한번 가볼게요. 18코 짧은뜨기 쭉 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숄트레지 넣었을 때 자, 여기 사슬 하나로 해서 넘어갔잖아요. 여기 사슬 만들어준 V코 2가닥 모두 다 잡습니다. 자, 2가닥 모두 다 잡은 다음에 짧은뜨기 해줍니다. 짧은뜨기. 이렇게 됐어요. 또 1대1로 따라서 이제 또 짧은뜨기를 쭉 하시면 마찬가지로 지금 맨 처음에 잡았던 코스 37코는 변함이 없는 거고 우리가 짧은뜨기 지금 하나, 둘, 셋, 세 단 뜨고 있는데 두 번째 단 가운데다가 이렇게 숄트레지를 딱 이렇게 껴준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절대 빠지지 않을 거고 뒤에 또 볼트를 해줄 거라서 아주 안전하게 얘가 가방에 안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를 마지막 코까지 쭉 해주시고 자, 몇 단을 떠야 되냐면 이제는 계속 왕복으로 짧은뜨기를 떠야 돼요. 자, 이제는 이 V코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되겠죠. 지금 하나, 둘, 셋, 세 단 떴는데 총 8단 떠야 됩니다.
자, 8단 뜨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단을 모두 다 뜨고 돌아왔습니다. 자, 8단 짝수단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안쪽 면을 바라보고 끝이 나게 돼요. 자, 8단을 모두 다 떴으면 자, 정면에서 봤을 때 단수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여기 이랑뜨기에서 물결 돼 있는 그 위부터 세시면 됩니다. 1단, 2단, 3, 4, 5, 6, 7, 8 네, 8단 떴고 안쪽에서 끝나게 되고요. 자, 8단까지 떴으면 자, 꼬리실을 자, 지금 이 뜬 넓이 있죠? 이 길이의 2배 반 정도 되게 남겨놓고 잘라줍니다. 2배 반. 자, 이렇게 2배 반 정도 되게 해서 잘라놓고 자, 매듭을 한번 지어줍니다. 실을 쭉 빼줍니다. 자, 요 상태가 됐고 이제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표시링부터 표시링까지는 37코가 되죠. 자, 똑같이 이랑뜨기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표시링 빼주시고 자, 뒤에 한 가닥 잡아서 실 가지고 와서 기둥사슬 하나 다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쭉 37코 한 단 뜨고 똑같이 두 번째 단에서 숄트레지 넣어주고 자, 그 부분 헷갈리시면 영상 앞으로 조금 돌려서 다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 대칭이 돼서 쌍둥이처럼 되는 거니까 똑같이 여기도 숄트레지 넣고 8단까지 마무리하고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양쪽 모두 다 완성을 해줬고요. 양쪽 모두 다 8단씩 되고 그러면 다 모두 안쪽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꼬리실을 이 지금 만든 이 길이의 2배 반 정도 이렇게 남겨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꼬매줄 건데 꼬매기 전에 스팀을 한번 여기서 싹 세워주면 훨씬 더 예쁘게 나옵니다. 저는 이제 스팀까지 다 세워주고 왔어요. 특히 여기 짧은뜨기 한 부분이 여기 안쪽으로 많이 조금 몰리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손땀이 너무 작아서 그런 건데 자, 손땀이 작아서도 그렇고 밑에는 패턴이 두껍고 위에는 얇기 때문에 그런 두께감의 차이 때문에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자, 스팀을 잘 세워주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펼치는 작업을 조금 해서 이 부분이 말려 들어가지 않게 조금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완성이 됐으면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아서 자, 여기 안쪽으로 꼬매줄 거예요. 안쪽으로 꼬매줄 건데요. 자, 꼬리실 남겨놓은 거를 돗바늘에 연결을 해준 다음에 자, 돗바늘에 연결을 해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반으로 딱 접어서 꼬매줘야 되는데 꼬매주는 위치는 자, 일단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지금 달려있는 꼬리실을 이쪽에다가 넣어줍니다. 자, 넣어주고 자, 여기 위에 있는 첫 번째 코로 가는데 어떻게 해주시냐면 자, 여기 지금 짧은뜨기 뒷면 무늬가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자, 여기 V코 여기 보시면 V코 앞, 뒤 중에 여기 앞에 한 가닥과 밑에 한 줄이 있습니다. 짧은뜨기 뒷면을 보면 여기 뒤에 이렇게 한 줄 조그맣게 가로줄 있는 거 보이시죠? 걔까지 같이 잡아주는 겁니다. 그럼 바늘이 V코를 관통을 해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자, 그럼 이렇게 됐습니다. 자, 밑에 1대1로 같이 찝어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스티치가 이렇게 쭉 있고 가로줄이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이거를 양쪽으로 이렇게 대칭이 되게 꼬매주시면 돼요. 자, 여기 밑에 가로줄 있는 거 얘가 2줄일 겁니다. 자, 이렇게 바늘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가지고 자, 그 다음엔 이쪽으로 오면 돼. 지금 이렇게 해서 내려왔어요. 여기. 지금 밑에 있는 가로줄이라는 건 여기 이렇게 한 줄씩 가는 게 보일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찝어주는 겁니다. 하고 그 위에 있는 V코를 관통을 하는 거예요. 관통을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S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꼬매주시면 돼요. 자, 위로 이렇게 올라왔죠? 자, 위에 바늘을 넣어줘야 되는 데는 여기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V코를 관통을 해서 이렇게 돗바늘이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2줄 잡아주고 바로 밑에 대칭되는
자, 여기 부분 요렇게 넣어줍니다. 자, 밑으로 갔죠? 자, 밑에 이렇게 한 줄이 쭉 가는 게 보일 거예요. 여기 짧은뜨기 되고 그 밑에 우리 여기 스티치 해줬던 거. 자, 이렇게 잡고 그 다음 대칭되게 맞은편에 있는 자, 이쪽으로 관통을 시켜서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꼬매집니다. 깔끔하게 꼬매져요. 자, 여기 위에 가서는 이렇게 두 줄을 잡아요. 자, V코를 관통을 해서 나옵니다. 자, 바로 밑에 있는 여기 초점이 흐려지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죠? 위에는 여기 이렇게 해서 1대1로 대칭이 되게 S자로 왔다 갔다 꼬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늘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바늘이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쭉 S자로 위아래를 잘 잡아서 대칭되게 잘 잡아서 이렇게 꼬매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끝까지 꼬매보겠습니다. 깔끔하게 쭉 잘 꼬매지고 있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 한 군데 한 코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 이렇게 밑에 이렇게 잡아서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마무리고요. 지금 실이 조금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 또 실을 이용을 해서 이쪽을 조금 또 마감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남은 실은 그대로 놔두고 만약에 여기 남은 실이 조금 너무 짧다 싶으시면 여기서 꼬리실 처리를 해주시고 여기 할 때는 다시 실을 연결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반대편도 똑같이 접어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쪽 편 마무리 쭉 하고 오겠습니다. 양쪽 모두 깔끔하게 다 꼬매줬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거의 꼬맨 자국이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자, 이렇게 꼬매져야지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연결을 해서 이렇게 가방 쉐입을 잡는데 제가 한쪽을 미리 해서 왔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꼬매주고 나서 꼬리실이 조금 이렇게 남았을 겁니다. 자, 요게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실을 여기서 마무리를 해서 숨겨주고 다시 시작하셔도 돼요. 저는 요 실이 남았으니까 요 실을 이용해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밑에서 끝났을 거예요. 자, 요거를 위쪽으로 조금 올려줍니다. 그냥 제일 위쪽으로 관통을 시켜서 이렇게 올려줘요. 자, 실을 끊고 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쪽이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이 벌어져 있는 거를 바느질로 조금 꼬매주는 겁니다. 제일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잡으셔서 감침질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는 그 바늘을 넣는 자리가 꼭 어디다는 없습니다. 그냥 사이드 쪽 잡으셔서 깔끔하게만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 벌어진 부분이 벌어져 보이지 않게 이렇게 감침질로 해줬고 그러면 다시 아래쪽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V코가 있습니다. 자, V코를 따라서 한번 감아주는데 자, 앞에서 뒤로 V코에다 바늘을 넣고 당겨주고 다시 그 다음 코 앞에서 뒤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 코에 또 다시 앞에서 뒤로 또 그 다음 코에 바늘을 앞에서 뒤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V코를 이 실이 다 감춰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코에도 앞에서 뒤로 그 다음 코도 앞에서 뒤로
자, 이렇게 해서 V코 따라서 쭉 가시면 돼요. 자, 여기 끝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가서 해주고, 자, 이쪽 벌어질 때 벌어지지 않게 또 감침질 해줍니다. 자, 이거는 꼭 어디에 어디를 넣어야 된다는 없고, 딱 양쪽을 이렇게 잡아서 벌어진 게 보이지 않게만 해주시면 돼요. 최대한 깔끔하게 예쁘게 할 수 있게 노력을 조금 해봅니다. 별거 아닌 작업 같지만 사실 이런 데에서 디테일의 차이가 좀 나요. 완성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벌어졌던 데를 이렇게 꼬매줬고요. 자, 실이 또 저는 요만큼 남았습니다. 자, 모자르면 이거 끊고 다시 연결해서 하시면 돼요. 자, 얘를 이렇게 안으로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이 두 군데 있죠? 이 두 군데를 이렇게 잡아서 꼬매주면 됩니다. 자, 꼬매주는 것도 딱 정해진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자, 반대편으로 가서 자, 이렇게 됐죠? 또 이쪽으로 가줍니다. 얘가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게만 되면 됩니다. 딱 여기 시작점이 딱 맞게만. 자, 이런 식으로 꼬매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보이지 않게 자, 이렇게 감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바느질을 해주시고 여기 안쪽에 보면 안쪽이 좀 이렇게 벌어져 보일 수도 있어요. 자, 남는 실 이용해서 여기 안쪽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양쪽을 모두 깔끔하게 꼬매줬습니다. 자, 여기 이게 들어가는 부분 있죠? 요거 조금 조절해주시고 양쪽 밸런스 맞게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꼬매졌어요. 티가 많이 나지 않고 깔끔하게 이렇게 꼬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거의 이제 다 왔습니다. 쉐입이 정말 예뻐요. 자, 우리 숄트레지 하고 나서 뒤에 남은 이 볼트 있죠? 이 볼트를 꽂아줄 건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센터가 조금 맞는 게 좋아요. 얘를 중앙으로 해줬기 때문에 얘를 최대한 중앙으로 자, 얘가 짧은뜨기를 했기 때문에 이 볼트가 이 짧은뜨기 공간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앙만 잘 잡으셔서 얘를 여기다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꽂아서 돌려주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같이 잡아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꽂아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자, 반대편도 똑같이 꽂아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꽂아줬습니다. 그럼 양쪽에 센터가 맞으면 얘가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마주보게 이렇게 됩니다. 자, 안에서도 최대한 가운데 달릴 수 있게 센터를 잘 맞춰주세요. 자, 이렇게. 자, 숄트레지가 가방의 장식인 것처럼 되게 예쁘고, 이 숄트레지가 변색이 거의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링 같은 것보다 얘가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가방줄을 달아볼게요. 자, 요런 체인줄을 달아볼 겁니다. 이 체인줄을 하시면 이렇게 양쪽 끝에 이렇게 디링이 달려서 와요. 이게 디링을 따로 구매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디링이 세트로 오게 됩니다. 자, 여기 한쪽 디링을 빼서 자, 어디에다 달아줄 거냐면 여기 우리 쏙 들어간 부분 있죠? 여기 쪽으로 요렇게 달아줄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달아줄 건데 여기서 바느질을 할 때 조금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 요렇게 위치를 딱 잡아놓고 딱 요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D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D 돼 있는데 얘를 이렇게 껴주는 겁니다. 자, 여기 우리 여기 꼬매준 데 바로 밑쪽으로 딱 이렇게 올 수 있게 위치를 잡아주고 돗바늘에다 실 연결합니다. 자, 돗바늘에다가 실 적당히 연결을 해줬고요. 자, 이렇게 꽂혀져 있는 상태에서 자, 얘가 너무 밖으로 나와도 안 이쁘고 얘 딱 한 반 정도만 넣어줍니다. 반 정도만 딱 넣어서 얘를 꼬매줘야 되는데 꼬맬 때 조금 잘 꼬매주셔야 돼요. 자, 하는 방법이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이런 건 조금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게 그러니까 이 힘이 실리는 부분이니까 특히나 조금 잘 꼬매주셔야 가방을 튼튼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실을 넣어줬고 자,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바느질하는 게 잘 보이지 않으실 것 같긴 한데 자, 여기 안쪽에 들어간 거랑 얘랑 한번 묶어주겠습니다. 일단은 고정을 한번 시켜놓고 이제 이렇게 잡고 이 양쪽 면 있죠? 여기 마주하는 요 양쪽만 요렇게 이쪽으로 한번 꼬매주고 반대편도 한번 꼬매주셔야 됩니다. 안쪽을 같이 보시면서 해주셔야 돼요. 지금 요렇게 꼬매지고 있습니다.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신 다음에 좀 꼼꼼하게 꼬매주셔야 돼요. 꼬매는 모양이 잘 보이진 않으실 건데 자, 요렇게 지금 꼬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화면을 보시기보다는 아, 이거를 이 방향으로 꼬매줘야 되는구나. 그걸 알고 꼼꼼하게 꼬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꼬매주셔야 돼요. 더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반대편 지금 여기 한쪽 면만 달렸잖아요. 요 반대편도 또 이렇게 꼬매주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여기 반대편으로 갑니다. 여기 반대편으로 가서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안으로 쏙 말려 들어간 게 있잖아요. 지금 그쪽 면에다가 지금 꼬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쪽에 꼬매진데 이쪽 안으로 바늘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이 양쪽 면에 얘가 쏙 들어가서 단단하게 고정이 돼야 돼요. 자, 이쪽 면으로 나왔는데 여기 지금 이쪽 면에 꼬매진데 요 사이로 이렇게 바늘을 넣어줍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얘를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주시고, 위치는 지금 이쪽 꼬매준데 이 위로 이렇게 딱 최대한 붙을 수 있게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자, 이쪽도 꼬매주고 반대편도 똑같이 디링을 연결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링을 옆면 쪽에 꼼꼼하게 잘 달아줬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당겼을 때 완전 탄탄하게 달려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바느질을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디링을 달았으면 자, 이렇게 끼워만 주시면 됩니다. 가방줄을. 진짜 너무 예쁩니다. 진짜 명품백 부럽지 않아요? 자, 이렇게 달면 이제 다 됐고, 가방줄은 다 끝이 났고요. 이제 자석 단추랑 가방 이렇게 바닥판만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자석 단추는 두 가지를 다 하실 수 있는데, 자, 얘는 11mm고 얘는 15mm입니다. 자, 이 15mm를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 15mm를 달으면 훨씬 더 탄탄해집니다. 이게 잠금이 조금 더 좋고, 제가 지금 15mm가 이 흑니켈밖에 지금 집에 없어가지고 11mm를 달아봤거든요. 근데 11mm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양쪽에 두 개가 달리는 거라서, 자,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얘 숄트레지가 우리가 골드를 썼기 때문에 같이 골드로 이렇게 달아주니까 되게 예쁘죠? 무슨 장식 같기도 하고. 자, 이 꼬매주는 거는 생략할 겁니다. 자, 이거 꼬매주는 거는 여러분 제가 보여드려도 크게 의미가 없어요. 자, 얘를 중심으로 자, 양쪽을 분할해서 가운데다가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고요. 이 위치는 여러분들 조절하시면 되고, 자, 이 실 색상과 비슷한 일반 실 혹은 수혜용 낚싯줄이라고 있습니다. 꼬매는 용도로 사용하는 낚싯줄이 있어요. 그걸로 여기 내 귀퉁이를 그냥 다 꼬매주시면 됩니다. 얘가 지금 접어서 안으로 말아 넣은 거기 때문에 이 겉쪽으로 해서 꼬매주시면 되고, 요지는 뭐냐면 다 얘를 관통을 해도 되는데 겉에서만 티가 안 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잠금 자석 11mm 혹은 15mm를 달아주시면 돼요. 자, 이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닥 완성하고 나서 플라스틱 바닥판을 1차로 잘라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 상태를 이 안에 들어가면 이게 커서 안 들어가요. 이렇게 가장자리를 좀 잘라가면서 사이즈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끝을 이렇게 굴려주셔야지 이게 뾰족한 게 튀어나오지 않아서 네, 안전합니다. 그래서 굴려서 사이즈 맞춰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자, 얘가 안에서 흔들리는 게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글루건으로 그냥 붙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실로도 고정하고 해봤는데 그냥 붙이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사실 이 가방은 이렇게 뭐 빨고 그럴 가방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오염도 잘 되지 않지만 묻으면 그냥 물수건으로 닦아만 주면 돼요. 자, 그래서 그냥 고정을 아예 그냥 붙여 놓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닥판까지 완성이 됐고, 자, 잠금 자석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11mm나 15mm를 이렇게 두 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기 과정은 다 모두 끝났고요. 자, 이게 어려운 가방은 아닙니다. 만드는 이 과정도 굉장히 쉽고, 자, 요런 거는 조금 손땀이 중요한데, 자, 앞에 스팀을 쐬서 실을 쓰신 분들 아마 이번에 굉장히 만족하셨을 것 같아요. 자, 실을 한번 구워서 시작을 하니까 훨씬 더 땀도 잘 잡히고 훨씬 더 도톰하게 납니다. 엄청 탄탄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디테일들 있죠? 이런 거는 그냥 꼼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명품백 부럽지 않은 예쁜 숄더백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